회장님이 스스로 책임져야. 박지성의 강력한 비판. 정몽규 회장은 입장 표명 계획 없다. 책임 좀 져라.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의 사임 가능성에 대해 박지성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선임 절차에 대해 비판해온 다른 2002 한일 월드컵 선수 출신 레전드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행사 MMCA 주니어 풋살 자리에서 홍 감독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5개월 가까이 끌어온 대표팀 신임 감독으로 울산 HD를 맡고 있던 홍 감독을 선임했다. 현직 K리그 구단 감독이라는 점뿐 아니라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즉흥성, 대중을 납득시키지 못한 선임 이유 등 다각도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감독 선임을 추진했던 멤버 중 하나인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음을 밝히는 영상을 내놓았고, 한일 월드컵에서 주장 홍명보와 함께 뛰었던 후배 이영표, 이천수도 각각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더했다. 다만 두 레전드의 비판은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가까웠다. 이천수는 전부터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의 적임자 중 하나라는 입장이었고, 선임 과정의 문제만 이야기했다. 이영표는 홍 감독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에둘러 말하며 외국인 감독 선임이 더 나았다는 입장 정도만 밝혔다. 이영표는 축구협회 행정력에 대한 비판에 가장 힘줘 이야기했다. 이들과 달리 박지성은 홍 감독의 사퇴 가능성을 직접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모른다. 는 말로 이런 식의 시작은 홍 감독에게도 나쁘게 작용할 거라는 시각을 밝혔다. 그리고 결국 감독 선임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쉽사리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다. 며 그들이 결단한다면 번복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또한 홍 감독과 직접 소통한 바 있는지 묻는 앞선 질문에도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잘못돼 생긴 이 논란이 대표팀을 떠나 유소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한다. 며 더 큰 결단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이는 당장 사퇴하라는 거친 주장이 나오지 않는 한 축구계 동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비판에 가깝다. 축구계 밖을 포함해도 가장 과감한 발언에 속한다. 현재 홍 감독의 사퇴를 이야기하기보다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 주호 지성 천수 영표 레전드도 등 돌린 축협. 정몽규, 계속 버틸까? 박주호를 시작으로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까지 4명이 서해이 매치 출전 도합 345경기에 달할 정도로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다. 모두 대한축구협회를 마저 일해보기도 했던 이런 레전드들마저 강력한 발언으로 축협을 비난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문화행사 후 최근 축구계의 뜨거운 이슈인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말했다. 박지성은 회장이 내려와야 한다,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등 의견이 많은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며 장기적으로는 협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정 회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은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고 말한 박 디렉터는 결과적으로 체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결국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나부터 쌓아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고 말했다. 박 디렉터는 한국 축구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라며 협회에서 일한다는 게 현재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
결과야 어떻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며 정몽규 회장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마저 나섰다.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국가대표로 40경기를 뛴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전력강화위 내부의 일을 폭로한 후 대한축구협회는 그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영표, 이천수 등 2002 레전드들이 축협을 비난하고 박주호를 감쌌다. 여기에 박지성까지 가세한 것이다. 박주호,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모두 대한축구협회를 위해 일했던 경력까지 있다. 여론 역시 좋지 못하다. 언론, 커뮤니티 등 여러 곳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불만이 곳곳에 튀어나오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언제까지 버틸까? 9월이 되면 피파 랭킹 96위에 지나지 않는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맞붙어 승리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레전드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몽규 회장은 입장 표명을 하기는 할까? 3. 이렇게 무능무책임한 축구협회 본 적 없다. 지도자협회도 정몽규 회장 사퇴 촉구.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도자협회는 출범 당시 국내 감독이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서 뒷전으로 밀린 현실에 아쉬움을 밝혔던 바 있지만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축구협회는 8일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표했다. 지난 5개월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더 심한 혼돈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며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과 발표 과정은 역대 감독 발표와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규정과 절차적 시스템을 모두 내팽개쳤다. 축구협회는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이런 졸속행정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라며 필스를 불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라고 직격했다. 지도자협회는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은 저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다. 부회장에게만 보고했고 아직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라며 만약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다.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만하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 기술위원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다시 기술위원회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간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관장해온 전력강화위원 11명 중 절반 이상이 빠져 5명만 남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해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기술위원회로 이관하려 했다면 남아있는 전력강화위원회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도자협회는 정몽규 회장은 지난 7월 5일 절차적 정당성보다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식적인 국민과 많은 축구인들은 이 말에 귀를 위심했다. 이제야 우리 축구인들은 제대로 알게 됐다. 작금의 한국 축구가 겪고 있는 숱한 위기와 혼돈이 축구협회 회장의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내부이사 결정권자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내외 지원자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및 정몽규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도자협회는 일부 외국인 지원자는 면접에서 무려 50여 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한 PPT 발표 및 두 외국인 감독과의 면접 결과를 선임 과정에서 누구와 공유하고 결과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라며. 둘째,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바뀌어야 했는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한 의도로 그러했다면 그럴수록 선한 의도를 증명할 길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축구협회는 무엇이 그리 다급해 비정상적 절차로 밤 11시경 후보자 자택 인근 카페에서 면접 대신 감독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비록 스타플레이어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아마추어, 학원, 프로축구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은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목표로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명장 반열에 오른 유수한 지도자들 역시 그러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협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그나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도 덧붙였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폭로에 법적 대응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도자협회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구협회의 무능한 행태를 비판한 특정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대한축구협회의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축구협회가 평소 축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즉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존중, 리스펙트를 강요하면서 정작 협회는 전혀 선수와 축구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비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협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의 무능과 잘못을 비판하는 축구인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일이 향후 다시 재발한다면 우리 지도자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축구 지도자 그리고 축구인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축구인들이 개탄한다. 역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축구협회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 축구 지도자협회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조장하고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